관악 사회적 기업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현서입니다.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느낌은 알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사회적 기업 이러니까 마치 좋은 일을 할 것 같은 기업을 지칭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뭐 딱히 설명하기 어렵다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어렵고, 솔직히 저도 대본을 받고 살짝 뭐랄까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과연 어떤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또 준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5시 금오입니다. 금오. 기억하기 쉬우시죠? 여러분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우리 관악군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분들을 마구마구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방송 시작해 볼까요? 고고 싱싱싱.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사용 설명서.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는 몰랐던 이야기. 사회적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준비한 바로 그 코너입니다. 사회적 경제 사용 설명서. 오늘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바로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관악구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의 이종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종환입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이종환 센터장님께서 바로 우리 또 첫 방송인데 첫 게스트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뭐든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과 끝 대명사잖아요. 근데 그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시는데요. 일단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실래요? 네, 저는 관악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활동하고 있는 이종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되게 떨리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자리로 해서 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떨리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저보다 더 진행을 잘 보실 것 같은, 오히려 제가 게스트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바꿀까요? 네. 당장 네. 한번 바꿔볼까요? 네. 자, 센터장님께서 속해 있는 곳이 방금 살짝 언급해 주셨었는데, 관악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이게 알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한 번에 딱 읽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줄여서 사경센터라고 좀 지칭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를 좀 줄여서 사경센터. 자, 이름으로 유추해 보면 관악군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어떤 일을 왠지 할 것 같은, 왠지 그런 걸 좀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그런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사경센터,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관악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줄여서 사경센터가 제일 잘하는 일은 사실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원의 방법으로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응원을 하는 건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밥과 술이 꼭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밥과 술도 사기도 하고 멀어야죠. 이래서 먹고 활동을 해야죠. 하는데,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빼갖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경센터의 활동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에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설명도 드리는 역할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하시고 싶은 주민분들이 계세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마을 활동을 통해서 뭔가 지속 가능한 가능성이나 일자리나 아니면 돈도 좀 벌어보고 싶다는 주민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안내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창업 이후에는 경영에 관련돼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원하고 기업의 역량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활동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관악구에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밥과 술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깥 술을 비대면으로 요새 영상으로도 많이 먹더라고요. 저희 관내 기업 대표님들은 그런 거 싫어하세요.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기원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장대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쉽게 좀 짧게 얘기를 해보면 그 마을에서 처음에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막하게 사회적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모르셨는 분들을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사경센터가. 그렇죠. 그쵸? 중재자, 촉진자, 뭐 지원자 이런 역할하는 게 중간 지원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잠시 그 사경센터에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사경센터 이런 장점이 있다. 앞으로 좀 협동 조합원으로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약간 홍보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점이요. 네. 뭐 장점인 뭐 보시서 홍보. 알겠지만은 네. 저희 센터의 장점은 센터장이 매우 좋은 사람이고요. 본인 셀프 자랑. 아니요, 그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아니 네네. 요새는요 셀프 자랑이 요새 대세예요. 네. 네, 예전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겠잖아요. 네. 요새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알아야죠. 그래야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잠깐 봤더니 유튜브 채널 접속자가 2명이 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센터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이런 기업들이나 사회적 경제를 잘 알 수 있도록 네. 좀 친절하게 안내하는 부분에 좀 장점이 있고 센터에서 지금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 포함해 3명입니다. 그런데 경력들이 다들 오래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갖고 있어서 언제든 찾아오시면은 맛있는 차와 함께 사회적 경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검색창에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를 딱 검색을 하시면 훈남 센터장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유, 2명 또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요 분위기 환기 좀 한번 시켜볼까요? 잠시 방송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 방송은 관악 FM 라디오 100.3MHz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관악 FM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팟빵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더 들을 게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직도 들을 게 많아요. 또 모르는 게 많고. 그럼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 정확히 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뜻인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장대하고 길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또 제가 조사를 해봤으니까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상호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일컫는 말. 와,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요새 많은 관심들도 있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생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사전적인 의미는 저런데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은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말씀하신 설명을 저도 사실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런데 설명의 내용을 보면은 많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보다는 관악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서울 시민들은 협동조합 이런 것 얘기들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협동조합. 네, 실제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 중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반대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이나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보통은 이제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적법한 경제의 룰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상품을 싸게 생산해서 비싸게 판매하면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윤을 많이 창출을 하면은 그 기업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식의 가치도 상승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반면에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니까 일단 기업입니다. 네. 여기서도 돈을 버는 거고요. 네.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제 체제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가
250년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이제 이웃만을 중심으로 사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뭐 환경 문제, 그다음에 빈부의 양극화, 주택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운동이나 복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들이 이거를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직접 해결해 보고 싶어서 만든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라는 것들이 사용 연한이 끝나면은 버리게 된대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를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재가공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물품들이 다시 사용하게끔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환경의 문제나 아니면 환경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컴퓨터를 기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문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도시락이나 두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은 그 영리만 추구하고 본인들의 그 이익만 추구하는 반면에 사회적 경제 기업도 뭔가 기업이지만 그런 영리 추구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인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같이 그 상생하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일반 기업들도 뭐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대기업들은 CSR이나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사회적 경제 기업의 특징은 그런 CSR 돈을 많이 벌어서 일부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살겠다고 기업을 설립한 게 큰 차이점이에요. 첫 스타트부터가 목적 자체가 좀 다르네요. 다르게 네네.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하고 일이 진행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일반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건 오늘 또 이종환 센터장님 덕분에 또 자세하게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요새 뭐 전반적인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다들 어렵지만 그래도 이 현상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로 인해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요새 코로나19가 2019년부터 시작했고 올해를 또 지나고 있는데요. 네. 이러면서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일반 시장에서는 다루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 즉 일반 시장에서는 돈이 안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 시장들을 먼저 타겟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공 구매나 아니면 공공 매출이나 아니면 축제 이런 부분들이 다 축소되고 없어지면서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원이 더 나올 수 있는 게 나오질 못하다 보니까 더 도와줄 수 있는 곳을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출도 안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그런 어려운 주민들을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만나지 못하니까 그것도 또 다른 활동의 어려움으로 작동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까 잠깐 살짝 이렇게 언급했던 비대면, 그러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좀 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새롭게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또 루트를 새롭게 개척을 또 하셔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관내에 있는 그 조직 중에 착한 여행이라는 여행사가 있어요. 근데 일반 여행사가 아니라 여기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착한 여행. 예를 들면은 여행의 구조 자체가 예를 들면은 해외 여행을 갔을 때 해외 여행에 있는 현지에 있는 주민들을 노동력을 싸게 주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는 비싸게 돈을 받아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착한 여행은 현지에서 만나는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돈을 더 많이 줘요. 오히려 역으로요. 예. 그리고 그러는 부분 속에서 저희 소비자들한테도 돈을 좀 더 비싸게 받고 근데 이 여행사의 수익이 좀 적죠. 그렇게 착한 여행인데 착한 여행이 이제 여행 업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생각했던 것들이 온라인 방식의 뭐 비대면 방식의 여행 프로그램을 뭐 증강현실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대자본이나 아니면 기술 개발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사실 정책적으로도 아니면은 지금 스타트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미 그런 시장들은 이미 그 기존 시장이나 기업들이 많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또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네네. 아니 그러면 관악사경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술과 밥으로 응원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어려움이 큽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금은 많이 영업 활동을 많이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그전에도 꾸준히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 센터가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을 하다가 잠시 멈춰가거나 잠시 쉬어갈 때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조직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거나 조직을 점검하거나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역량을 집중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라는 게 초기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어떤 구성원들과 같이 논의를 했겠지만은 3년 정도가 지나면은 구성원도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왜 이 기업을 설립했었는지 그 치질을 잊게 되죠. 그렇죠. 네, 물건만 팔고 퇴색되죠. 있는 거예요. 퇴색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의 한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업을 설립하려는지 시장의 변화는 어떻는지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기를 요새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사도 경제기업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도 약간 비유를 해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그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럴 때 관악사경센터를 만나면 우리 또 그 새롭게 그 희망이 샘솟고 그다음에 이 새로운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채찍질도 해줄 수도 있고 새롭게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좀 너무 포장했나요, 제가? 현선님의 그 단어 선택이 되게 제가 쓸 수 없는 단어를 써주셨고요. 저희는 잘 그걸 밀어드리는 역할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네. 그게 더 좋겠네요. 밀어주는 역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역할. 네. 나중에 혼나요, 현선님. 아니 또 본인이 이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근데 생각은 다양하시기 때문에 저같이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관악사경센터는 그냥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많이 알아야 또 질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공부를 또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코너 속의 작은 코너죠. 주간 이슈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한 주간의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주간 이슈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어렵고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가볍고 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노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늘부터 사전 투표 진행되고 다음 주 수요일날 본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뜨거운 여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2014년도에 19대 국회였죠. 그때 147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한 이후 2020년 현재 7년 동안 총 11차례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의원에 대해서 발의되고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됐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7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였으나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사실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었어요. 그랬군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게 생기면은 어떻게 달라지냐. 근데 네. 지금의 사회적 경제는 정부 지침이나 그냥 법에 의해서만 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려다가 못했던 뭐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나 아니면은 사회적이 해야 될 역할로 보면은 사실 구분의 이유가 없거든요. 정부의 약간의 칸막이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이나 자조 기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가 소득도 창출하지만은 어려운 이들도 돕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윤을 통해서
영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베푸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쵸. 같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잘 성장을 해야지만 이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계속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네. 지금도 4월 임시국회 때 네. 다시 또 재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정책 선거를 굉장히 국민으로서는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해보고 후보들의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는 기관인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두 분의 아주 유력한 후보죠. 네. 후보들한테 공약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3월 29일 날 공개됐는데요. 살펴보니까 여타의 다양한 뭐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뭐 논외로 치더라도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필요한 기업들을 잘 육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신 후보님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좀 배타적인 부분도 좀 네.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쵸.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뉘앙스나 그런 거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특정 후보께서는 전임 시장의 정책 중에 한 76% 정도를 수정하거나 폐기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계속 고용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복지 비용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주시는 않으시고 네.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좀 전임 시장의 정책이 나쁘다라는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폐기하려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렇죠. 다시 살펴보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추가할 네네. 거는 추가를 해서 법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을 해서 같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했던 것만 딱 그래프로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이거 부정적인데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잘못된 풍토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는 어떤 서울시장 후보가 되든 네. 사회적 경제를 잘 좀 바라봐 주시고 잘 육성해서 지역사회와 뭐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신중하게 잘 평가를 내려주시고 평가를 내린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진 않지만 저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잘 선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이종환 센터장님과 함께했는데요. 혹시 우리가 또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또 논의를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뭐지 이러실 수도 있는데 혹시 추천곡 같은 거 그래도 음악과 더불어서 뭐든지 공존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곡 있나요? 네 좋아하는 곡을 오늘 제가 쭉 그 머릿속에서 스케치를 해봤더니 다 우울한 노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일 좋아했던 노래는 그 편지라는 노래였습니다. 편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가사가 막 여기까지가 까지가 끝인가 뭐 막 안 되죠. 가사가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네. 요새 좀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 중에 좋았던 노래가 네. 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였습니다. 별 보러 가자. 네, 적재라는 가수가 불렀고 요새 같은 날씨에 밤에 산책하면서 듣기 참 좋은 노래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해 주시는 그 적재의 별 보러 가자를 들으시면서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관악구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과 고양이의 박용희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하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너와 나의 걸음이 향해 가는 그곳이 어디일진 모르겠지만 혼자였던 밤하늘 너와 함께 걸으면 그거면 돼.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서입니다. 아, 저는 관악구 사회적 기업입니다. 오늘의 손님을 소개합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꽃들이 너무 예뻐서 심장이 바운스 설레이고 기분이 너무 설레이고 좋더라고요. 사랑이 꽃피고 꽃들도 꽃피는 계절, 바야흐로 사랑스러움이 물씬 넘치는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산책을 막 이리저리 나가게 되는데요. 물론 요즘 일상화가 돼서 귀찮기도 하고 어느덧 몸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 마스크 잊지 말고 꼭 착용하고 나가셔야겠죠. 그런데 무작정 길을 막연하게 이렇게 걷다 보면 어디서나 마주치는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 있어요. 길가에서 배를 이렇게 긁으면서 그르렁그르렁 이러면서 따뜻하게 햇볕을 쐬고 있는 그 양이 이 고양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엽고 평온해 보이는 그 모습에 그 자체에 힐링이 되는 그 아이들이죠. 오늘은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항상 고군분투하고 노력하시는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꿈꾸는 관악구의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과 고양이의 박용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을과 고양이 대표 박용희입니다. 혹시 안 불편하세요? 마이크를 조금 땡기셔도 괜찮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네. 왜냐면 제가 박용희 대표님의 그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아까 제가 이제 박용희 대표님을 뵙기 전에 그 마을과 고양이 홈페이지도 막 찾아보고 또 귀여운 고양이들 영상도 많이 올리셨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자체 그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마을과 고양이의 대표 우리 박용희 대표님의 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관악구에 우연히 이사 와서 또 우연히 어느 날 길고양이를 만난 후 인생이 바뀐 캣맘입니다. 사실 저는 집콕이라고 하는 집에서 늘 일하고 집에서 다 생활을 할 수 있는 작가였는데요. 어느 새벽에 길고양이가 울어서 밥을 주었다가 그걸 인연으로 계속 밥을 주게 되고 밖에 전혀 안 나가던 사람이 계속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길고양이 문제를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냥 우연찮게 고양이로 인해서 고양이라는 그 매개체를 그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존재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대표님도 그렇죠? 고양이가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건 알지만 그 정도였잖아요. 그냥, 그냥 고양이가 있구나였는데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면서 그들의 삶을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삶을 이끌어준 매개체 같은 존재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더니 살짝 본인 스스로 저는 집콕쟁이였어요. 집에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일을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고양이를 만나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인상이 깊은데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살짝 아껴뒀다가 다시 네. 여쭤볼게요. 그 마을과 고양이 원래 저희가 그 마을과 고양이 그 대표님 소개할 때는 또 붙여서 써놨는데 네. 저희가 포스터에는 마을과 띠고 고양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원래는 마을과 고양이를 이렇게 붙여서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저의 그런 쉼표를 까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배제하고 마을과 고양이를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지으신 뜻이 네. 있나요? 보통 저희가 맞춤법을 보면 마을과 띠고 고양이가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느 마을에나 있는 고양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는 의미로 마을과 고양이 사이에서 우리가 과를 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일반적인 맞춤법이 아닌 마을과 고양이를 붙여서 그 사이에서 활동한다 이런 의미로 마을과 고양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럼 쉽게 생각했을 때 약간 그 수학적인 면에서 잠깐 응용을 하면 교집합의 역할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마을과 고양이 사이의 그 교집합, 그렇죠? 그 네. 과.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죠. 마을과 고양이는 마을과 고양이 사이의 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을과 고양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교집합이라는 표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진짜 귀엽고 또 정감이 가는데 그러면 마을과 고양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이렇게 의아점이 생기기도 할 것 같아요. 앞서 뭐 길고양이에게 관심이 갖게 됐다. 고양이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이 정도였는데 그러면 마을과 고양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끌게 됐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마을과 고양이가 처음에 시작했던 일은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길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는 단순히 길고양이가 있으니까 밥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길고양이 밥을 주면서 살펴봤더니 길고양이 서식지는 대부분 쓰레기장이었어요. 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먹고 아니면 골목을 헤매면서 쓰레기 봉투를 뜯고 그러다 보면 동네가 매우 비위생적이 되고 더러워지고 그러면 주민들 불만이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길고양이들이 깨끗하게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동네가 깨끗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길고양이들한테 몰래 처음에 밥을 줬거든요. 아, 근데 몰래 주는 행위는 뭔가 정당하지 않은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예. 상황이죠. 좋은 드러내고 취지로 시작했지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드러내고 밥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급식소를 장만했고 불편해하는 주민들도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취지를 설명하고 매일매일 밥을 주면서 주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고양이 문제로 불편해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다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그 민원을 개인이었지만 해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구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네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마을 책도 만들고 도시재생 지역에서 뭐 이제 그림도 같이 그리고 글도 쓰고 이러면서 주민들하고 친해지면서 의견을 좀 모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길고양이들도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고민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길고양이 서식지가 쓰레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길고양이들의 삶이 척박한 곳은 지역 주민들의 삶도 척박해질 수 있겠다. 아, 이게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예. 생각까지 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공동체 문제를 해결을 하면 길고양이들도 좀 살 수 있겠다. 즉 길고양이는 소외된 이웃이다. 아, 그래서 누군가가 들여다보지 않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작은 이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옆집 아니면 어느 골목 끝에 있는 이름 없는 얼굴 모르는 그런 이웃들한테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길고양이를 저는 소외된 이웃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고 길고양이 돌보는 일을 밖으로 많이 알리고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겠다. 혼자서 몰래 할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그걸 길고양이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창업팀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길고양이 때문에 인연이 된 지역 주민들과 다른 사회적 기업들이 소개를 해줘서 함께 가서 만들게 됐고요. 그 과정을 밟으면서 작가 생활만 하고 사람도 안 만나던 제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되더라고요. 아니 잠깐 말씀 중에 제가 살짝 이렇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방금 작가 생활을 하고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림도 그리고 예.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경제 그 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책에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고양이들로 이렇게 그 웹툰 이렇게 그림을 만드셔서 이렇게 스토리를 짠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혹시 대표님이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쓰고 그렸는데요. 오. 그 앞에 있는 만화에 나오는 동네가 네. 그 난양동, 제가 살고 있는 난양동이고요. 네. 난양동에서 겪은 일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관악구와 우리 아까 만나보신 이정환 센터장님이 계신 관악 사경과 함께 작업을 했어요. 앞에는 제가 작업을 했지만 뒷부분에는 우리 관악구에서 발굴한 만화가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소개한 작품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마을과 고양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을과 고양이의 그냥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포괄적인 부분까지 다 포용을 하고 계신 곳이네요. 그러면 그 길을 저도 이렇게 저희 동네를 걷다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쓰레기장이 아니더라도 길고양이들을 심심치 않게 자주 봐요. 네.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솔직히 길고양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솔직히 않거든요. 그냥 고양이네? 귀엽다.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길고양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길고양이를 챙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 길고양이한테 첫 관심을 가졌지만 그게 우리 이웃에 소외되고 있는 소외계층과도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된 그런 취지. 그럼 내가 이 길고양이를 보호하면서 나의 주변의 소외계층
분들도 같이 보호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 길고양이를 보호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별로 다르진 않은데요. 네. 제가 혼자 작가로서 작업을 할 때는 마을 주민들을 만날 일도 별로 없었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어떤 삶이 있고 어떤 생활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작품을 했다면 길고양이들을 만나면서 길고양이들과 더불어 마주치는 주민들, 왜 고양이를 싫어하지?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지? 이제 이런 시작부터 생각해서 또 주민들이 보이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지금 저 길고양이들한테 보이는 차별이 좀 줄어들까? 그러다가 그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나 그럼 또한 또, 그들에게 예,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좀 덜 불편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역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이타적으로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타적으로 살게 되잖아요. 자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런데 배타적인 삶으로 살짝 그 생각의 전환이 되게 된 거네요. 그러면 제가 앞에 지금 자그맣게 화면이 이따가 지금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이 뭔가 고양이 쿠션도 안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일러스트 메모지도 있고 네. 또 뭐 이렇게 저로 상자가 있는데 저 까만 상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여러 가지를 들고 나오셨는데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을과 고양이를 파고들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고양이 제품들을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제일 저희가 주안점을 둔 건 길고양이 급식소입니다. 지금 까만 박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 길고양이 급식소인데요. 길고양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만 길고양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급식소 말씀 전에 네. 제 카메라에 다른 게 보이는, 먼저 네. 그거부터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네 지금 요거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보이고 저 네, 카메라 요거, 앞쪽으로 해야. 이쪽으로? 네, 아, 저쪽으로. 이쪽으로요? 네네네. 네. 아이고 다시 대표님을 비춰드렸. 네네 그쪽으로 그쪽으로. 네. 여기 지금 전체가 다 보이지 않는데 네.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이 책은 네. 작년 12월에 발간된 동화책이에요. 아 동화책이요. 관악구 난양동을 배경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상의 어린 학생들이 등장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보시면 난양동 지도도 나오고 네. 저도 잠깐 출연하고 네. 추리 소설 형식을 빌어서 길고양이 문제 이제 첫 번째는 길고양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길고양이 문제를 어린이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하고 해결을 좀 하는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그걸 저희 지역에 또 이제 출판사가 있어서 몽실북스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원래 추리 전문 출판사인데 네. 고양이로 인해서 또 만나서 함께 이런 동행하게 됐군요. 몽실북스와 마을과 고양이가 만나서 몽실마고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어린이 책도 개발했고요. 몽실마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함께 지역에 필요한 책들을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져오신 그 제품들이 너무 탐나요. 네. 그래서 되게 저런 디자인도 직접 다들 하신 건가요? 직접? 직접 디자인한 것도 있지만 네. 저희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상품들은 저희가 오리지널 상품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귀여운 고양이 관련된 제품들을 저희가 조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것도 역시 관악구에서 길고양이로 인해서 만난 김진영이라는 선생님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런 제품들은 단순히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관악구 청소년 CEO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경제관념도 가르치고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하게 하는데 거기에 같이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뿌리를 이어서 계속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격 같은 거는 솔직히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보다 제가 마을과 고양이 홈페이지를 네이버에 네.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라색 그 배너에 네. 깔끔하게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뭐 판매를 할 수 있는 스토어라든지 그 네. 인스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판매 수익금 같은 경우는 또 여러 좋은 그 사회 전반에 또 잘 재사용이 되고 있는데 길고양이 관리 용품을 그 제작 설치 그리고 저런 걸 만들어서 또 치료에도 사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 대표님이랑 마을 고양이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대체 수입을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용된 거를 받아서 본인들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예전에는 작품을 해서 원고료로 생활을 했다가 길고양이들을 만나면서 한동안 일을 좀 멈추고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육성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동안은 지원금으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 보고 판매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했고요. 아, 현재는 내가 예전에 했던 컨텐츠 만드는 일을 이 사회적 기업하고 떼어놓지 말고 같이 들여오자. 그래서 아까처럼 동화책을 만들거나 저희가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그쪽 좀 잠깐 보여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그쪽으로. 그림도 네, 책 그리고, 앞쪽으로. 네, 네. 카메라가 보이나요? 지금 보이나요? 지금 네. 네,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 돼. 너무 상품도 귀여워. 만들고 네. 네,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저희 원래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투영을 해서 같이 네.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렇죠? 반려동물들은 주인이 함께 병원에 가면 되지만 길고양이들은 아무도 치료를 해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앞에서 죽어가는 고양이들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견하는 고양이들은 함께 돌보고 치료비로 저희 수익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보여주신 사회적 경제 만화 이런 일을 주시면 그것도 역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원고료가 되고요. 네. 올해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저희도 좀 생활을 하고 고양이들에게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청취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선한 영향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몰라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홈페이지 마을과 고양이를 검색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제품들 많이 좀 구매도 해주시면 다 좋은 일에 쓰니까 많이 전파를 해주십시오. 일단 그러면 지금 실제로 네. 마을이나 마을 그 구성원들 있잖아요. 마을과 고양이 네. 그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초반엔 좀 싫어했다. 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이렇게 계몽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많은 계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 인식 자체가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처음에는 정말 고양이 밥 주지 마라 욕하는 분들 정말 욕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아, 초반엔 그랬겠죠. 길에서, 인식이. 예. 네. 정말 길에서 밥 주다가 주저앉아서 운 적도 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우리 동네 고양이들이 다 중성화 수술도 되어 있고 매일 깨끗한 물과 사료를 먹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지나가시면서 예쁘다고 사진도 찍고 여기는 왜 이렇게 고양이들이 조용해? 그래서 고양이들이 시끄러운 이유가 배고프거나 짝짓기를 해야 될 때 싸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배고픔이 없어지고 짝짓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고양이들은 매우 평화롭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도 고양이들 다 어디 갔어? 죽었어?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오히려 갑자기 시끄럽던 예. 애들이 좋아하니까 사라졌나? 너무 조용해서 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한 번은 아랫동네 할머니가 올라오셨는데 저희 옆집 할머니가 길고양이 밥을 주면 그 자리에서 중성화 수술도 할 수 있고 그 아이를 포획을 네. 해서 먹을 걸로 살짝 유인을 한 다음에 중성화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새끼를 낳지 않으니까 조용해지고 오히려.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파를 오히려 역으로 해주시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말씀을 다른 동네 할머니한테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제 길고양이 문제가 있을 때 연락이 오면 급식소를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는 기증을 하거나 설치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지금 함께, 앞에 잠깐 보이는 게 바로 급식소 그런가요? 급식소. 네, 그 까만 게. 네. 네. 그래서 급식소는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급식소가 필요했고 그 급식소를 이제 저희가 많이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수익금으로 또 다시 지역에서도 사용하고 네. 이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내가 네네. 정말 예. 구매하고 싶은 것만 네. 하면 또 좋은 일에 사용하니까 네. 일석이조죠. 그리고 저희 제품들은 시내에 있는 뭐 네모네 이런 강남점이나 아니면 그 명동점 이런 네. 곳에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네. 네, 사회적 기업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소형시 스토어에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고양이 물품을 또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양토피아 이런 곳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마을과 마을과 고양이 고양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모든 제품들을 다 구경을 하시고 구매 가능합니다. 혹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그 후원을 하고 싶은데 계좌가 없더라고요. 그 제품 판매만 할 수 있고 후원을 할 수가 없던데 앞으로는 대표님이 그 계좌번호를 그냥
그 하나 만드셔서 순수하게 그 길고양이들을 응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왜 이름 없이 이렇게 해주고 싶은 분들도 있거든요. 티나지 네네. 않게 그런 것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마을과 고양이의 계획이나 비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마을과 고양이는 할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무궁무진하죠. 왜냐하면 정말 어느 곳에나 마을이 있고 어느 마을에나 고양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마을에서 고양이가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살게 되고 그런 선한 느낌이 많이 번져나가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저희가 모든 일을 다 해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알고 있는 한 알려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한 도와드려서 어느 마을에서나 작은 생명들이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많은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데 선뜻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들은 마을과 고양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어드바이스 조언도 좀 듣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은 그 같이 동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일부에서도 그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이종환 센터장님한테 제가 신청곡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또 대표님께도 박영희 대표님께도 혹시 신청곡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마을과 고양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그 선한 영향력 함께 전파해 주세요 하는 의미로 좀 좋은 노래 하나 좀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에는 W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를 할까 했는데 네. 그 노래가 너무 차분해서 기분이 다운되실까봐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귀여워, 네, 귀여워. 그렇죠. 고양이들 너무 귀엽죠. 그 친구들도 고양이를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회적 경제 만화 중에 같이 살림 프로젝트 만화가 있어요. 오.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 때 하와이안 커플을 불러주신 가수분들이 성우로 더빙을 해주셨습니다. 와, 또 그런 인연이 있군요. 그러면 박용희 대표님의 추천곡 허닝 어반 스테레오의 하얀 커플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표님 마을과 고양이 저도 땀이 앞으로 너무 나요. 오, 많은 관심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힘든데요. 귀여워 귀여워